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대학입니다. 간혹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이제 무자할머니가 이제 조상으로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무자할아버지라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무자할머니는 무당한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무자할아버지는 무당한테 올 수가 없어요. 무당한테 올 수가 없는데, 오질 않고 잘 거의. 근데, 저 창원에 있는 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자기의 4대조, 증조, 고조를 따지는 거는 저는 보통 1대, 2대, 3대, 4대, 5대로 그러는데, 그 양반 말씀은 이제 아버지가 1대고, 할아버지가 2대고, 증조가 3대고, 고조가 4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4대 무자할아버지가 총각으로 죽어서 미혼으로 죽었는데 양자를 오셨대. 이게 여러분들 언뜻 듣기에는 그냥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이게 거짓말 아니면 착각이라는 이유가, 자 보세요. 무자할아버지라는 거는, 무자할아버지가 총각으로 죽었으면은 이 양반은 자손이 없죠. 첫째로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없단 말이에요. 자손이 없으면은 이 무자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시는 어떤 분, 이거를 제식으로 6대라 그러든지 이식으로 5대라 가지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이 무자로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 되시는 분, 이분한테 어떤 분이 양자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 양자로 들어오신 이분이 자손을 계속 낳았으니까 이분이 아들을 낳고 이분이 아들 낳고 이분이 아들 낳고 이렇게 해서 나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 아버지가 있고 나한테 할아버지가 있고 나한테 증조가 있고 나한테 고조가 있으면 이 고조할아버지하고 이 무자할아버지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형제지간이 되죠. 형제지간이. 내 고조할아버지하고 이 무자할아버지하고는 형제지간이 된단 말이에요. 이 할아버지 양자로 들어갔으면은 이 무자할아버지는 총각으로 미혼으로 자손이 없이 돌아가셔. 근데 이 무자할아버지가 이 젊은 할아버지가 총각으로 미혼으로 돌아가시면은 대부분은 이 총각까지 살아있으면 이때 양자를 드리지 않아요. 옛날 할아버지들은 이때까지 이 양반이 총각으로 살 때까지 양자를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할아버지가 이 총각으로 30대 40대 돌아가실 때 정도 되면은 이 할아버지는 벌써 거의 돌아가실 때쯤 되기 때문에 양자를 드리지 않고 여기는 가문이 없어지는 그냥 멸문이 되는 형상이에요. 형상. 근데 이 무자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만약에 무자라면은, 위 할아버지가 무자라면은 바로 우리 고조를 들여서 이 할아버지 양자를 삼아서 족보를 이렇게 이어는 와요. 이 할아버지가 무자였으면 이렇게 자손이 없으면은 바로 양자를 드리지, 이 자손이 무자로 총각으로 미혼으로 죽은 자손이 있을 때까지 이 양반을 놔두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 미혼으로 총각으로 죽은 자손이 있다는 얘기는 이 할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형제가 있으면 이 형제들한테 이렇게 해서 족보를 이어내려가지 양자를 드리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는 이 무당이 거짓말을 하든지 착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조차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렴풋이 그렇게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소설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할아버지한테 무자가 있었는데, 무자가 있어 이 할아버지한테 자손으로 내려왔다. 무자가 자손으로 내려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4대든 3대든 5대든 6대든 이 할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라고 칠 수가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고조할아버지가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총각으로 죽어서 이 할아버지한테 양자로 들어갔다면 이 할아버지는 고조할아버지의 형이 됐든지 동생이 됐든지 나이에 대해서 일찍 죽은, 그러면은 씨가 다른 형제지. 나는 여기서 다른 원할아버지는 나한테는 원할아버지는 본할아버지는 다시 있을 테니까 이 고조할아버지가, 여기 말하는 4대 고조할아버지가 양자로 갔으면 5대 할아버지한테 양자를 갔을 것이고, 그럼 이 고조할아버지는 본할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거. 본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양자 아버지가 따로 있고,
그 양자아버지가 따르시 이 무자할아버지는 이 고조할아버지라고 고조할아버지하고 씨가 다른 형제가 되는 거야. 씨가 다른. 할머니가 바람을 펴서가 아니라 양자를 들였으니까 이 양자 들어오는 이 할아버지는 진짜 할아버지가 따로 있잖아요. 연례 양자를 들어서 이 할아버지가 4대 할아버지가 고조할아버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조할아버지의 씨다른 형이나 동생이 되는 거예요. 이 무식한 법사야. 뭘 좀 알고 너 신령임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그 상태에서 어디다 대고 남한테 뭐 진실을 얘기한다는 그런 소리를 하냐. 아유 정말 무식하면 좀 아가리 쳐들지 말고. 그 다음에 무제 할머니는 보통 우리가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그 위에 증조가 됐든 고조가 됐든 어떤 할머니도 첫 번째 들어오는 본할머니가 대부분 지금처럼 산부인과 시설이나 병원 시설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첫 번째 할머니가 초산에 돌아가셔요. 해산 과정에서 해산할 때. 그 이유는 예전에는 조혼이라는 게 있어요. 조혼. 지금은 여자들이 스물 하나 둘 셋 넘어서 결혼을 하지만 예전에는 보통 16, 17이면 다 결혼했단 말이에요. 16, 17 이때. 그럼 신체가 지금처럼 이 음식이나 영양이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발육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해서 애를 낳다 보면은 첫 번째로 돌아가시는 과정이 이 애를 낳고 나서 애를 낳다 보면은 양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좀 심한 경우 산도가 좁으면은 여자분들은 다 알아요. 회원부 절개라는 걸 해요. 회원부 절개를 하게 되면은 아이가 안 나오는 거 거기 걸쳐 있으면은 그럴 때 낳고 죽는다. 낳고 나서 위생이 불결하고 그러니까 해산 후 산후 관리가 안 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속인 용어로 후도침을 해요. 후도침. 그 다음에는 애를 벤 상태에서 애를 베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제 노동을 하다 보면은 이 안에서 애가 잘못돼서 사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양이 불규칙하든지 극심한 노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놀랜다든지 어디서 떨어진다든지 이래서 뱃속에 아이를 뱉고 가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애를 낳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애를 이게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영양 상태가 부족하니까 애가 낳다가 반 걸쳐. 특히 어디서 걸치냐면은 목이 나오다 걸쳐. 목이 나오다 여기가 딱 쫄려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 전치태반이라고 하죠. 전치태반이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참 의학 이거 그리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렇게 있으면 태반은 원래 이쪽에 있어야지 탯줄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놀거든. 근데 이 태반이 이쪽으로 앞쪽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탯줄이 거꾸로 되니까 이 아이가 여기서 놀다가 힘들어요. 그리고 나올 때도 탯줄이 앞에 있으니까 탯줄을 목에다 걸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 이걸 전치태반이라고 그래. 이 여자분들은 다 이해해요. 남자분들은 잘 몰라도. 그래도 저는 돌팔이에도 의학사적을 제가 최소한 몇백 권을 읽어본 사람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전치태반으로 될 경우는 주로 옛날에 뭐라고 탯줄을 목에 걸고 나온다. 탯줄을 목에 걸고 나와서 이게 칠성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탯줄을 목에 걸고 나오다가도 탯줄의 길이가 짧다든지 탯줄에 엉켰다든지 하면은 탯줄에 걸려서 못 나와. 태반은 아이가 나온 다음에 후산으로 낳는 거, 후산. 그래서 후산을 잘못하고 이게 과정에서 여기서 같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 과정에서 뱉고 가고 낳고 가고 이런 분들은 선도침이라 선도침. 이럴 경우에 이 할머니는 낳거나 베거나 베는 과정에 있는 할머니. 이런 할머니는 분명히 이 집안에 족보에는 못 올라가요. 족보에는. 그래서 이걸 가문 밖에 나는 말면 가문 밖에 족보에는 못 올라갔으니까 이 할아버지한테 분명히 이 뱃속에 아이를 잉태한 상태란 말이에요. 잉태한 상태면은 이 뱃속에 아이가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증조든 고조든 이 할아버지의 씨앗을 여기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씨앗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나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버지의 본처면은 나한테 큰엄마가 되고
할아버지의 본처면은 나한테 큰 할머니가 되고, 증조할머니의 본처라면 나한테 큰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잉태를 한 경우에 낳고 배고 낳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의 씨를 뱉기 때문에 이 자손은 비록 밖으로 못 나왔어도, 아니면 나왔어도, 낳고 나서도 이 자손이 살아있을 확률은, 엄마가 애를 낳고 산후관리가 잘못돼서 돌아가시면 이런 경우는 이 아이도 살 확률이 거의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도 보통 1년 안에 대부분 죽어요. 죽기 때문에 이 낳은 아기씨랑 같이 이 할머니가 내가 본할머니라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 할머니는 첫째로 족보에 못 올라가 있는 상태로, 그럼 둘째로 들어온 이 후처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이제 본할머니로 뒤바뀌는 거죠. 본할머니로 뒤바뀌는 건데, 이 할머니는 어쨌든 이 집안에 씨를 잉태한 본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둘째 할머니가 되는 거야. 전 진짜로는. 근데 이 할머니가 둘째 할머니가 되는데, 이 할머니보다 첫째 할머니가 반드시 무당한테는 와야지 이 무당은 힘을 쓰게 된다. 그랬을 때 이 무지할머니라는 개념은 무당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이 무지할머니는 왜 중요하냐면은 감은 밖에 났기 때문에 우리 집 족보에는 올라가지 않았어. 우리 집 족보에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씨를 뱉기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사람이. 그러니까 엄연히 외적으로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래도 내적으로는 우리 집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의 씨를 잉태하는 순간 친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이 첫째 할머니는 친정에서 제사도 안 받아주고 친정에서 우리 식구 아니다라고 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렇다고 여기에 이 둘째 할머니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둘째 할머니 자손들이. 그래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족보를 이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이 할머니를 몰라라 하면은 이 할머니는 영원히 오도 가도 못하는 새한테 떠 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할머니가 여기라도 와서 여러분 무당한테라도 와야지 당신이 기거할 수가 있단 말이야. 위치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할머니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나 나처럼 지금 현재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되신 분들, 50대, 60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때가 우리나라의 해방 전후 6.25 해방과 6.25 해방과 이 이후 구한말, 이때에서 지금 오시는 분들 조상님들이란 말이야. 이때 나라가 격변기에 있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무지할머니가 반드시 있어요. 내 아버지 때 있든지 할아버지 때 있든지 증조 때 있든지 고조 때 있든지 어느 집안이나 특히 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 무지할머니가 반드시 있어. 그래서 이 무지할머니는 첫째로 족보에 묻으려고 감은 밖에 났기 때문에 집안에서 어떤 경우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 할머니 존재 자체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 존재 자체를 모르게 되면 이 할머니가 무당이 말하는 숨은 대신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숨은 대신. 이 할머니 족보를 모르고 찾아내지 못하면은 이 할머니가 숨은 대신 역할을 해서 이 할머니가 무당의 앞길 가는 길을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왜 힘들게 만드느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모르면은 나는 갈 데가 없다, 올 데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라. 나를 알게 해주는 유일한 법은, 많은 무당들이 왜 선생님 저는 무당까지 됐는데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기 전에도 무당이 된 후에도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잘 빌리고 점 잘 나오고 손님 많고 일 잘 뛰고 하면은 내 뒤에 내 안에 어떤 실력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단 1푼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다 내가 잘 불려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무당돼서 잘하는 줄 알지, 내가 손님이 없고 일이 없고 답답해야지 내가 왜 그러는가, 어느 분 때문에 그러나, 무엇 때문인가를 내가 찾아서 헤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도 가보고 저 선생님한테 가보는데 이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시는 분은 이 무지할머니예요. 근데 무지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무지할아버지를 갖다 붙이게 된단 말이에요. 무지할아버지.
무제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랑 연이 닿아서 우리 할아버지의 씨를 뱃속에 잉태하고 할아버지 자손을 낳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이 할머니가 후추 할머니랑은 다르더라도 배다른 형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할머니는 내 조상이란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의 부인이란 말이야. 근데 무제 할아버지라는 분은, 무제 할아버지라면은 어떤 죄를 붙여도 나한테 내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무제 할아버지라는 분은. 무제 할아버지는 어떤 이유로도 내 조상이 될 수 없어. 다만 중조 할아버지 형제 중에서 총각으로 전쟁에 나가 죽었다. 이거는 당연히 내 조상이죠. 나한테 작은 중조 할아버지든 큰 중조 할아버지든 할아버지 형제 중에서 자손 없이 총각으로 무슨 이유로 사고로 죽었든 병으로 죽었든 하면은 이 할아버지들은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작은 중조 할아버지, 큰 중조 할아버지, 아버지의 형제분 중에서 누가 작은 삼촌, 큰 삼촌,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가 총각으로 죽었다면 나한테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이 반드시 내 조상님이에요. 그런데 이 무자로 돌아가신 분은 이 작은 아버지가 나한테, 작은 할아버지는 조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무자 할아버지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나하고 이 무자 할아버지는, 내 할아버지가, 이 고조 할아버지가 양자를 갔으면 그럼 고조 할아버지의 형이든 작은 형이든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양자를 가는 경우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통상 젊었을 때 결혼을 해서 5년에서 10년 안에 자손이 안 생기면 그때 이 양자를 미리 드리는 거야. 미리 드려. 이 장성한 아들들이 있을 때 이 양반들이 총각으로 죽고 미혼으로 죽고, 그래서 뒤늦게 늙음하게 내가 자손이 없으니까 너 양자를 드리지 않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 역사에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해서 혹시 불가피하게 이 무자로 죽은 총각 할아버지 대신에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이 윗대 할아버지 5대든 6대든 이 윗대 할아버지 양자를 갔다면 이 총각으로 죽은, 미혼으로 죽은 이 할아버지는 내 원 고조 할아버지의 형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형제가. 내 고조 할아버지라고 칭할 수가 없고 형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형제 간에는 이렇게 중조 할아버지 형이든 할아버지 형이든 아버지 형이든 피를 나는 형제야지 나한테 신으로 오지, 피를 나누지 않고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신으로 들어오겠어요? 이거 못 들어와요. 이런 경우 무제 할아버지가 여기서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중조 할아버지의 친형제가, 이 고조 할아버지의 자손이, 우리 중조 할아버지 형제가, 할아버지의 형제가, 할아버지 형제에서 아버지 형제가, 할아버지 자손이 직접 이 할아버지 피해를 받은 한 자손이 총각으로 줬던 형이든 동생이든 이런 경우는 100% 나게 신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조 할아버지의 양자 할아버지의 무제 할아버지가 총각으로 죽었으면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이런 양반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고조 할아버지가 총각으로 무자로 죽어서 출인이고 와가지고 뭐 천하신장이라고 글씨를 보여줬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무제 할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양자로가 네 할아버지는 내 핏줄을 이어준, 내 할아버지는 내 핏줄을 이어준, 이 할아버지 이쪽으로 좀 양자를 갔든 어디를 양자를 갔든 아무튼 나를 낳게 하려면은 아버지의 피를 입고 할아버지의 피를 입고 중조의 피를 이어서 와야죠. 그럼 여기 이 할아버지도 나하고 피가 안 섞이지 않은 양자잖아. 족보에만 올라갔지. 그럼 더군다나 이 무제 할아버지 나한테 올 수가 없다니까. 이건 이 법사가 착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 할아버지가 와야지. 이 본 할아버지가. 물론 이 본 할아버지나 이 양자 할아버지나 이 할아버지들은 올 수 있어. 이 할아버지까지는. 양자 할아버지나 본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들이 올 수 있어. 근데 이 할아버지의 이 자손인데 이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피도 안 섞였는데 여기서 온다고? 무당파는 며느리가 알아, 시애미가 알아. 우기면 돼, 우기면. 그냥 더 우기세요. 그렇게 우기시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교훈이 되게. 딱 드릴 게요.